오늘은 조병식 원장님과 현대의학의 암 표준 치료법이 반쪽 치료인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왜 현대의학이 암 표준 치료법이 반쪽 치료라고 하는 건지 네. 궁금해요. 뭐 교수님이나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현대의학의 이제 암 치료법은 세 가지거든요. 네.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표준 치료법인데, 이게 이제 모두 다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공격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제 항암제를 이제 쓰는 경우에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경우에는 90%의 암세포를 한 번만에 죽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1, 2cm, 2, 3cm 되는 암 종양은 뭐 서너 번만 항암을 해도 뭐 많이 줄어들어서 보이지 않는 정도까지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또 몇 달 뒤에 또 그 크기 그대로 또 커지고 또 전이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방법만 가지고는 암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 수술 같은 경우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절제하고 도려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으로도 눈에 보이는 것만 제거할 뿐이지 또 수술을 해도 잔존암이 남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수술하고 항암하면 다 암이 없어지는 줄 아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한계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제 수술을 해도 이제 혈액이나 림프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에 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또 나중에 또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수술 이후에 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이걸로도 암세포를 다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재발률을 조금 줄이는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암에는 암줄기 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최소한 1, 2% 정도 돼요. 그 얘는 항암을 해도 죽지 않고요. 방사선 치료를 해도 죽지 않습니다. 네. 이 암줄기 세포의 존재 때문에 사실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도 완전히 암을 없앨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항암 치료는 다 내성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내성이 생기면 암줄기 세포는 더 늘어납니다. 이게 암 덩어리가 줄어들었다가 내성이 생기면 다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암줄기 세포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항암제는 암줄기 세포를 더 키우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ROS라는 활성산소를 내어가지고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NF-kappaB, 뭐 STAT3, 뭐 이런 염증 경로가 있거든요. 이 염증 경로로 암이 또 증식을 하고요. 또 암줄기 세포가 또 만들어져요. 예. 그리고 요즘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 표적 치료제는 이제 유전자 변이의 맞춤형으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 항암제보다는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개발되어 있는 표적 치료제가 사실은 몇 가지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유전자 변이가 이 환자의 암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암이 증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맞춤형으로 쓰는 표적 치료제는 한 개의 유전자 변이를 막는 효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경로는 차단을 못하는 거죠. 막지를 못하니까 이 암세포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증식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맞춤형 치료라는 표적 치료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암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암 줄기세포를 억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개의 표적 치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이 암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네. 예, 첫 번째는 이 암주기 세포를 억제하고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현대학에는 이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한 가지 표적 치료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께 차단하는 소위 말하는 다중 표적 치료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항암 치료하신 분들이 왜 재발되고 전이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이유도 암 줄기세포 때문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암줄기세포라는 것은 이제 미분화된 또 분화가 덜 된 암세포를 이야기하거든요. 일반 암세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일반 암세포는 이제 분화가 잘 되어 있는 세포를 이야기해요. 이 일반 암세포들은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 잘 죽어요. 네. 그런데 분화가 덜 된 미분화암은 이게 이제 암주기 세포인데 얘네들은 이 항암제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서 죽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이 다양한 펌프를 가지고 있어서 항암제가 들어와도 이 화학물질을 이 독을 퍼내버려요. 예. 그래서 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항암제는 이제 이 정식이 빠른 애들을 이제 죽이는 일반 암세포는 정식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잘 죽여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정상세포 중에서도 정식이 빠른 세포가 머리카락, 혈구세포, 위점막세포 이런 것들이 정식이 빠르거든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항암제에 많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주된 부작용이 뭐 탈모, 예, 백혈구 혈소판 감소, 위점막 손상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암주기 세포는 정식이 더뎌요. 예, 그래서 또 손상을 잘 받지 않습니다. 항암제에. 예, 죽지를 않고요. 예. 그리고 이제 초기암은 이제 완치율이 높은 이유는 이 암주기 세포 수가 적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술로도 또 완치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CT상에서 눈에 보였다 그러면 일단 암주기 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커지면서 암주기 세포는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3, 4기 암에는 또 암주기 세포가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치료가 더 어렵게 되고요. 또 암 종류 중에서도 암주기 세포가 더 많은 암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1, 2% 정도밖에 없는데 뭐 50%, 60% 전체가 또 암주기 세포인 육종암 같은 경우, 백혈병 이런 경우는 이 난치성암에 속하거든요. 이 항암제가 별로 소용이 없는 이런 경우의 암들입니다. 네. 그럼 원장님은 수술하고 항암 치료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수술은 이제 뭐 또 필요하면 또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또 아셔야 될 거는 이 수술 과정에서도 암세포가 정식한다는 거예요. 수술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암을 확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사 바늘로 찔러서 이제 암세포를 이렇게 뽑아내거든요. 이 주사 바늘만 찌르는 것만 가지고도 암세포가 정식을 해요. 예. 그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염증 반응 때문에 면역이 억제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암이 정식을 해요. 그러면 수술은 뭐 바늘만 찔러도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 수술 과정에서 또 염증 반응이 생기고 또 면역이 떨어져서 암이 정식을 해요. 그 실제로 유방암 환우분들이 그 조직 검사하고 나서 더 단단해지고 커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수술 과정에서 수술하고 났는데 뭐 서너 달 뒤에 보니까 또 전이가 되어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그러한 경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술은 이제 사실은 급한 불 끄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큰 덩어리가 있으면 계속 면역이 떨어지고 이 암세포들이 면역 억제 물질을 내기 때문에 또 이걸 제거하는 게 또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수술 전후에 관리가 중요해요. 네. 이게 염증 반응이 계속 생겨서 정식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특히 이제 면역이 너무 저하되어 있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 과정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체력이. 그래서 이거는 또 뭐 이 체력이나 면역 상태가 좋은 경우는 또 저는 수술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또 수술을 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생로병사의 나레이션 할 때 암과의 동행이라는 네. 주제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암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 식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을 고쳐서 네. 이렇게 암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소개를 했던 적이 네, 있는데 오늘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암 진단을 받으면 두려움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무섭죠. 예. 근데 이제 현대의학의 암 치료법은 이걸 없애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저는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을 가지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무조건 없애는 게 많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암을 억제해서 얼마든지 또 정식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건강을 유지하고 또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격적인 치료법이 덕보다 실이 많은 경우는 또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암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 3대 표준 치료 외에도 이 대체학적 치료, 또 후성유전학적 치료 이런 또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잘 알고 또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당신 큰 병 났어요 하면 당황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막 경험이 없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침착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잘 생각해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치료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